패션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박수. 네. 패션쇼 2부는요. 오늘도 펫빛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예, 어제 제가 그 살짝 안내를 좀 해드렸는데 굉장히 반가운 분이 나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패션쇼를 좀 뭐 보셨거나 들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예전에 뭐 그 코너지기도 살짝 하셨었고 네. 뭐 길게는 안 했습니다만 살짝 하셔서 예, 다들 이제 구면이실 텐데 어떤 분인지 우리 황하나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강 DJ님 말씀처럼 오늘 게스트는 아주 패션쇼 친화적인 분이신데요. 네. 시즌 1, 2, 3에 모두 출연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원투 쓰리다. 네, 이번에는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패션쇼를 찾았는데요. 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책, 나코츠의 파는 기술이라는 책을 펴낸 서울벤처스의 나유업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나 이사님은 아시다시피 초기 이커머스 시장에 투신해서 직접 이커머스를 운영하시기도 하셨고 또 망해보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력을 가지고 현재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커머스 관련 코칭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나코츠의 파는 기술 들어볼까요?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유업입니다. 예, 다시 저희 만나서 반갑습니다. 패션쇼에 그 시즌 1, 2, 3에 다 나오셨군요.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오, 음, 대단합니다. 이런 분이 없으실 텐데. 아 정말요? 예, 웬만하면 한 두 번 나오고 이제 정 떼려고 굉장히 좀 애를 쓰시는데, 네. 이런 충성심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책이 나오는 바람에 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네, 또 이제 새로 유튜브로 유입된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 정말요? 예, 어, 뭐 그렇게 놀랄 일이에요? 예. 그럴 리가 있나 보네. 네. 우리 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 셀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로 꽤 17년째 커머스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코칭하고 현재도 이제 커머스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벤처스라는 회사의 CMO를 맡고 있는 나유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책을 내셔서 저희 패션쇼에 방문해 주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아니 제가 책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아, 네. 이건 넣어두겠습니다. 아니, 뭐 계속 아니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지냈습니까? 너무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음. 너무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음, 숨도 못 쉬게 고시국이라 또 책도 내야 되고 작년에는 투자 관련해서도 또 이제 계속 라운드 돌고 있고 그리고 회사 세계 사업부 또 이제 정상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돌아다니거나 뭐 네트워킹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온전히 고객 그리고 회사 고객 회사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 작년 연말쯤인가 그 회사를 한번 놀러를 갔었는데 회사 되게 좋더라고요. 오. 회사가 너무 좋고 지금 가장 서울에서 그 핫플레이스가 어디입니까? 서울에서? 예. 오, 한남동이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서울에서 핫플레이스는 강남 아니면 저기 예. 종로? 야, 이렇게 죄송해요. 대답을 네. 진짜 속속 어딜까? 피해가지고. 어디야 어딜까? 도대체? 성수동에 있어요. 예. 성수는 한남 성수동이 옆이잖아요. 이 한남 스타트업의 핫플레이스 아닙니까? 예. 거기에 굉장히 사무실이 좋더라고요. 성수동 핫플레이스 맞죠? 네. 아까 나왔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하는 간발의 차이.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때도 보니까 굉장히 그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시면서 네. 매일이 이렇다라고 네. 하셨는데 어떻게 그 바쁜 와중에도 책을 쓰실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그 뭔가 계획하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냥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연찮게 약간 강제력 때문에 아마 편집장님이 되게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때 제가 책 쓰던 중에 바로 이전 프로젝트에 너무 힘을 많이 쏟아서 번아웃도 사실 왔었고 작년에 번아웃이 2번 정도 찾아왔어요. 근데 이게 왜 오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왜 힘든지, 뭐가 지쳤는지. 그래서 뭐 번아웃 극복하는 뭐 과정 중에서 사실 원고를 써야 되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원래 제가 강연 활동을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강의도 계속 사실은 도전하는 거고 계속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중파에서 그 EBS에서 강의 나왔던 것들도 그러니까. 네, 원고를 또 다 쓰고 하는 것들도 다 새로운 경험이었고 뭐 회사 자금이 마르기도 했고 다시 채워 넣고 어찌됐든 뭐 선순환하고 세일즈 하러 다니느라고 뭐 저희 그 테크 솔루션들 팔고 고객사들 컨설팅하고 또 HR 부족한 것들도 채우고 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되게 많이 또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하나 더 내볼까. 책을. 네. 이야, 진짜 워커홀릭이야. 진짜. 와. 아, 정말. 번아웃이 1년에 2번 왔는데도 또 쓰겠다고 하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게 한 번 오면 되게 많이 성장하더라고요. 번아웃이 한번 오면. 네. 그만큼 되게 많이 쏟아부었기 때문에 생기는 기존에 거니까. 기존 해왔던 루틴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전들 그리고 한 만큼 사실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아니 근데 그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제 우리 나이사님을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초창기 네. 패션쇼에 나왔을 때 우리 나이사님 그 영상이나 뭐 팟캐스트 그 파일이 있을 겁니다. 네. 그때는 이제 방송 울렁증이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들어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 극복이 됐나 보죠? 이게 뭐 극복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뭐 100명, 200명 있는 분들 앞에서 계속 해보고 처음에 너무 이제 뭐 심장이 너무 아파가지고 맞아요. 네 목소리도 약간 염소 목소리처럼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이 그냥 바이브레이션이 자동스럽게. 되게 그 자체도 되게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창피하고 사람들이 날 보고 있는 것도 창피하고 사실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예 없어졌어요. 있어요, 사실 있는데. 없어. 그 초기에 약간 이야기 하다 보면 좀 풀리거나 이런데 초기에 되게 오늘도 있었습니다. 아까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했으니까. 네 맞아요. 네. 잘 또 해주셔가지고. 제가 워낙 잘하는데 아니 근데 예전과 비해서는 놀라셨어요. 좀 아예 달라져서 굉장히 목소리 톤이 놀라고 부드럽게 있어요. 잘 진행하시고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 강의 얘기 나왔으니까 네. 사실 그 지금 작년인가요? EBS에서 강의를 하셨죠. 네네. 네, 그게 굉장히 인기 있었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네. 네, 어떤 주제로 한 강의였습니까? 사실은 뭐 제가 뭐 책에서도 이야기하는 기초 체력에 대한 이야기. 기초 체력? 네, 예. 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자격이 없이 뭔가 하기에는 트레이닝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몸에 근육이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 하기가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거의 필패라고 보는 건데. 그렇죠. 네, 그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약간 1강 그리고 2강, 3강, 4강, 5강 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약간 브랜딩 그리고 결국은 거의 다 장사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장사. 네, 좀 이커머스라고 하는 게 지금 보면은 되게 특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지식들하고는 조금 좀 달라요. 많이 착각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세일즈는 그 이커머스에서 어디 영역이라고 생각하세요? 광고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상세 페이지라고 생각하세요? 이커머스에서 이커머스에서 세일즈가요? 네. 둘 중에 하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상세 페이지? 상세 페이지. 좀 헷갈리죠. 네. 예전에는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게 결합되면서 그렇게 바뀐 거죠. 왜냐하면 영상을 보고 내가 사야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냥 카피를 보고 궁금해서 들어가서 상세에서 이탈되기도 내지는 거기 안에서 상세 페이지가 영업을 잘해서 구매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이러한 기준들이 제대로 안 나눠져 있어요. 내가 뭐 광고를 하고 있는 건지 홍보를 하고 있는 건지 내가 하고 있는 게 마케팅인지 브랜딩인지
네, 이런 기준들을 조금 정리해서 네. 했었던 게 그 총 5강으로 진행했었던 강의였어요. EBS에서 한 네. 네, 그 프로그램 명이 뭐였습니까? EBS 비즈니스 플러스라고 비즈니스 EBR이라고 많이 하시는 네네네네. 제가 보니까 그 유료로 전환돼가지고 오고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대단합니다 정말. 아유. 근데 생각보다 많이 보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집에 TV가 없거든요. 오. TV 있으면 또 책을 못 보게 되는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요즘 있어서 컴퓨터로 다 보니까 또. 그러니까 굳이 TV 없다는 컴퓨터로 안 찾아보는.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보고 싶은 것만 픽해서 볼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굳이 TV 없이도. 네, 맞아요. 뭐 요약돼서 영화도 뭐 이렇게 뭐 네네네. 아니 뭐 없어도 볼 건 다 보나 보네. 네. 근데 좀 약간 그런 강제력, 제가 좀 의지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책장을 뭐 두르려고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하는데 사실 쉽지 않죠. 근데 개인적 궁금함인데 지금 그 아이가 셋이지 않습니까? 네, 셋이에요. 예. 네. 그 TV를 없애는 게 아이들의 교육에도 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네. TV를 안 네. 보는 대신에 핸드폰이나 다른 거. 네, 맞아요. 다른 그래서 걸로 대체제가 좀, 생기니까. 네, 대체되고 음. 오히려 제가 처음에는 약간 독해력이라던가 이런 게 요즘 친구들이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책이 뭐 제 삶에서도 정말 크게 영향을 많이 줬었기 때문에 독서를 많이 하는 습관을 좀 기르고 싶은 제 마음이었던 거거든요. 네. 오히려 아이들이 요즘에 놀거나 뭐 로블록스 같은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같이 저도 아이디를 만들고 같이 게임을 해보고 네. 아이템도 사주고 그러면서 좀 배우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오늘 사실 네. 그 이 책을 쓰셔가지고 네.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나이사님의 그간의 뭐 프로필이나 네. 스토리들은 그 전 방송에도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네.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은 본격적으로 책 요거 어떤 책인지 요거 소개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 100억짜리 이커머스는 처음 1년에 완성된다. 낙코치에 파는 기술 요 책입니다. 주황색 표지. 네, 예. 맞습니다. 정가가 지금 15,000원이고요. 예. 안에 이제 인터넷으로 싸면 또 네, 약간의 좀 할인이 더, 있으니까 네. 많이 이용. 네, 도서정가제가 있기 때문에 이북으로 사면 9,900원. 예, 그만하세요. 정말 예, 안에 이제 지은이 나유엽 이사의 소개도 다 있고 제가 딱 보니까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실패 후 2번 다시는 망하는 사장이 될 수 없다는 각오로 이커머스 세상에 발을 들였다. 네. 와, 멋있어요. 실패 없이 스토리 없이는 또 힘들죠. 아무튼 그 이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꾸며져 있습니까? 저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경험 그리고 제가 겪었던 약간 시련들 그리고 실패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사례를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는 약간 일부에서는 마찬가지로 약간 기초 체력을 당연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기초 체력, 네, 기초 체력이라는 게 진짜 체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지. 그렇죠. 커머스에서도 질문이니까. 평균 체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살아남는데 이게 최소한의 자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운이라던가 이런 기회를 우리가 잡았을 때에 이게 운인지 모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그것을 올라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큰 하나의 큰 패러다임인데 하나의 흐름인데 이걸 알면서도 이걸 공부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알고 있거나 앱 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오셨던 분들은 되게 많은 부를 지금 가지고 가셨죠. 네. 이런 큰 흐름들도 있고 잔잔한 흐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설, 명절이라고 하는 것도 외부에서 생기는 하나의 흐름들이죠. 네. 근데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느냐, 그 자격이 있느냐, 그 관점에 대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센스 뭐 운전하려면은 뭐 이종보통이라도 따야 되는 것처럼 네. 그 앞단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이 외부 흐름을 활용해서
성장하는 것들. 그래서 음. 좀 더 확률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제 경험에 의해서 좀 설명해 놓은 게 2부에 해당하고요. 네. 그러니까 외부 흐름을 타서 성장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흐름을 타고 나아가기라고 정리가 돼 있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흐름을 만들기도 해요. 어떤 이슈라던가 시장을 좀 더 키우는 역할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3부는 제가 이제 강의에서는 여기 이 책 다음으로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뭐 마케팅을 저는 세 가지 관점으로 좀 설명을 해요. 알아듣기 조금 더 쉽게. 그래서 이슈 지향, 관계 지향, 성과 지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슈, 관계, 성과. 네. 뭐. 그러니까 이슈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디 장터에 가거나 어디 축제에 가거나 어딘가를 갈 때 볼거리, 먹을거리 같은 것들을 찾아서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축제에 갈 때 오늘 뭐 아이유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커머스나 뭐 개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서비스 플랫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정기적으로 만들어내요. 근데 이게 정말 크게 오는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뭐 지금 코비드19 같은 이런 큰 것들, 네. 큰 흐름들 뭐 안 좋은 거죠. 근데 이런 게 좋은 것들도 오기도 해요. 이 악재로 인해서 성장하기도 하는. 그렇죠. 산업도 있죠. 네. 네. 그런 것들처럼 흐름을 만드는 거, 활용하는 것들. 근데 이게 현대에 와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거 당대에 있는 정말 이제 지금으로 치면 억만장자들 그 부자들의 패턴들을 다 분석해 놓은 게 화식열전이라는 열전이 있어요. 네. 그 부분에서 보면 가난한 사람들과 중간 부자들 그리고 큰 부자들을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 게 가난한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고 중간 부자들은 재능을 통해서 출세해서 돈을 번대요. 그리고 큰 부자들은 때를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때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초 체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이 흐름을 알아보는 안목. 몰라요. 이게 엄청난 기회인데도 기회인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준비를 하고 뭐 트렌드나 많은 분들 만나시니까 아 이거 되겠다 예. 싶은 것들 꼭 있으시죠. 많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의심을 많이 하잖아요. 블록체인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의심을 하고 블록체인이 뭐 지금은 이제 사용처도 나오고 화폐와 NFT 그 위에 또 메타버스 이렇게 사실 저는 그런 것들을 게임을 하면서 즐겨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큰 흐름이다. 무조건 올라타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놓쳐왔던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렇죠. 네. 블록체인에 뭐 갑자기 옆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흐름을 예를 든다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도 월, 화, 수, 목, 금, 토일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도 하나의 흐름이거든요. 그렇죠. 봄을 활용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거고 여름에 맞는 뭐 수영복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 흐름을 타야 그렇죠. 흐름을 보면 네. 성공의 길이 보인다. 그렇죠. 뭐 이걸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네. 책을 1, 2, 3부로 책이 나눠져 있는데 그걸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방송을 지금 이렇게 끝낼 수는 없고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네. 또 있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이게 시작하는 마음이라는 챕터에서 네. 3년을 버틸 각오와 용기라는 제목으로 네. 예비 창업가 네. 그리고 1년, 2년, 3년 창업가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놨습니다.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와닿는 게 지금 창업을 저희가 그 어제 소설이의 취업보다 창업 그 코너에서도 좀 얘기를 했지만 지금 그 정부 지원금도 이제 쏟아지는 상황이고 창업을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내가 이 아이템 가지고 창업을 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도전일 수 있단 말이죠. 네. 우리 그 나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기초 체력을 기르지 않고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가 이 창업에 대한 기억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준비가 좀 필요할 텐데 요걸 챕터별로 잘 나눠주셨어요. 네. 그래서 예비 창업가 그리고 1년, 2년, 3년 창업가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뭐 다 소개할 필요는 없고 네. 포인트만 좀 짚어주신다면 예비 창업가에게는 뭐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합니까?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서. 네. 책 보고 읽어 그러면. 네. 근데 예비 창업가 분들에게 제가 늘 하는 이야기들은
창업 비용 반드시 마련하고 돈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항상 먼저 기초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 뭐 배송 알바든 아니면 MD로 취업을 해보든 돈을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운영하면은 사실 매달 몇백 연으로 치면은 수천이 깨지는 비용인데 녹아서 없어지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정말 이제 사장,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가의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경험치들을 사실 얻을 수 있거든요. 저희 씨도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고요. 실제 그러면 본인이 그 창업하고 싶은 분야에 뛰어들어서 창업하기 전에 경험을 먼저 해봐라.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네.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본인이 욕구가 되게 많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깨달음을 사실 많이 얻어야 되거든요. 자기 감각을 맹신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건 실제로 위험한 겁니까? 위험하죠.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책에서도 나오는데 제가 좋아했던 옷들이라던가 이런 제품들을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안 팔립니다. 네. 저는 개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좀 잘 팔릴 수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흐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키워드가 어떤 단어가 많이 검색되는지 포털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흐름이죠. 7월에는 검색이 좀 떨어졌다, 8월에는 올라간다라고 네. 하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방법들을 조금씩 하나하나씩 좀 깨우쳐 나갔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1년 차. 예, 1년 차는 사실 팔면서 시작하는 것들. 팔면서? 네. 네. 이것만 해도 장사는 절대 안 망합니다. 제가 네. 확신할 수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브랜드 하나를 론칭을 한다. 얼마 전에 이제 작년 말에 아는 분이 찾아오셔서 네. 국물 떡볶이 뭐 이거를 론칭하신다고 지인분이 찾아오셨어요. 그 유명한 뭐 닭발 뭐 떡볶이 브랜드는 아닙니다. 이제 새롭게 브랜드는 아니고 론칭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네네네. 찾아오셨는데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뭐 웹사이트 촬영 그리고 BICI도 만들어야 되고 상세도 만들어야 되고 광고 예산도 설정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죠. 저는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이게 제작되는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전에 이걸 하겠다라고 하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보험 그 지점장 네. 출신 대표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영업력이 있으세요. 네. 그리고 돌려보냈는데 그분이 갔다 오셔가지고 한 3군데 제품도 없는데 청건을 이미 계약을 하고 오셨고 띵콜마켓 거기도 아는 분 따라가가지고 또 하고 오시고 예. 뭐 공동구매 쪽 한 2군데 또 계약을 하고 오시고 제품이 없는데도 그냥 그 이미지만 가지고도 파는 게 충분히 가능해요. 우리가 말하는 선순환이라고 하는 게 뭔가 준비되어 있을 때 사무실이 있을 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미 이거는 뭐 정종회 회장님이 그 배를 파셨을 때 네, 백사장 사진 가지고 돈도 없었고 그 차관도 없었는데 그거 가져와 가지고 팔아버리셨잖아요. 그렇죠. 네. 말도 안 되는 일이죠.